주요 주체보다 먼저 움직여서 먼저 매맞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물결들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올라갔을 때 결국 부딪혀서 떨어질 지점도 저는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 상황에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발목을 잡힌다.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플랫폼 기업들 뭐 이번에 뭐 그 메타의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구글의 알파벳의 실적 네. 이게 서로 좀 완전 역방향으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긍정과 호재 그다음에 부정과 악재 이게 이제 같이 좀 혼재해 있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냐 이게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에요. 아니면 예. 아직도 하락의 폭이 많이 남아 있다. 맞아요. 일단 제 맘 같아서는 제가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도 이 815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고점에서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이게 정말로 플랫폼의 규제를 받는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IT의 또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이제 120주선을 지지를 받는 지난주 파동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카카오와 네이버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카카오의 주봉 차트인데 일단은 이 120주선을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이버의 차트인데요. 네이버는 조금 더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120주선에서요. 이런 차이는 이제 결국에는 수급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관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투자 동향입니다. 120주선에 근접을 하자 투신과 어떤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금융투자도 들어오고 있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선 기술적으로도 기관에서는 접근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네이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는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방향을 좀 틀었어요. 어제 32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카카오 보시게 되면은 어제까지도 400억을 매도를 했단 말이죠. 뭐 일단 오늘도 집계로는 뭐 17만 맞아요. 주 이상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카카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역시나 좀 사는 듯한 모습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성 문제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자금을 계속 투입할 만한 상황, 대내외적인 요건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외국인들 또 17만 주로 매도 전환을 했고 기관 쪽에서도 특별히 크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일단 한 타이밍 더 참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반박자 늦게를 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요. 두 박자, 세 박자 일단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만큼 지금은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증시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말자. 주요 주체보다 먼저 움직여서 먼저 매맞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은 나아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량이 크지가 않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1시 반 기점으로 해서 6만 1000주의 가집계가 순매수로 잡혔었는데 그 이후에는 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이게 마이너스 37,000주 이상을 매도해버리면서 순매도로 또 돌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매수를 확인하고 가자라고 한 번 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대선 정책주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됐던 게 그 원전주잖아요. 네, 맞아요. 예, 원전이 이제 다시 좀 완화될 것이냐. 그리고 그 바탕으로 유럽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거냐.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원전에서 정말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에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의해서 막 폐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제 급하게 뭐 답변을 했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 보류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기업 쪽에서 답변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이제 EU 쪽에서 중국이랑 미국 이어서 이제 EU 쪽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물결들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우리가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녹색 분류 체계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텍소노미에 결국엔 포함을 시키겠다는 건데 우리 업계에서도 K 텍소노미 우리 코리안 이쪽에 경쟁력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서 가져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의 결정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 쪽은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LNG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P2E 게임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규제? 국내에 규제 상황에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발목을 잡힌다. 이런 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대선 후보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을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선 허용을 해주고 후에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정책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좀 좋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뭐 물론 유럽연합 쪽에서도 반대 국가가 없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독일 같은 회원국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란을 크게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LNG 때문에 네, 맞아요.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여름이겠죠. 여름에도 풍력 쪽의 에너지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풍력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작년 초 대비해서 9월달 전기료를 보게 되면은 2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영국 같은 곳은 전체 에너지원의 25%를 풍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려 전기세가 7배까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대란을 겪은 데다가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천연가스 공급까지 정말 규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에너지 대란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물론 좋아. 환경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방향이면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이런 에너지 대란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된 주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원자력 발전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워낙에 지수가 세다 보니까 두각을 보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된 등락률이 오늘 섹터가 1.1%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정기술,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오늘 5%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플랜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 개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과 현대건설도 플랜트 개념으로 해서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조금 테마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창스틸이라던가 우진, 티플렉스 이런 쪽들이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런 유럽연합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기적인 움직임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유럽, 그리고 중국, 미국 이런 쪽에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G20의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에너지 대란을 좀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에는 너무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원전주 하면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한전기술하고 저기 어디죠? 네.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테마주 정도 매매를 잠깐 이슈 나왔을 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두 개를 압축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업체들도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친환경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씌워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예, 그렇죠. 지금 이쪽 화학 쪽의 흐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정유업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90를 배럴당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무려 이제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배럴당 $90를 돌파하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 $100 돌파 막 이런 게 멀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는 가격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정유사들은 당연히 유가 상승할 때 정제 마진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대표 종목을 저는 S-OIL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4.3%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순수 정유, 정제 마진, 유가 관련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S-OIL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S도 1.5%의 탄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른 두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탄력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S-OIL이 3%대 상승하면서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1월 말 정도죠. 작년 11월 말 정도에 120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는 쭉 상승을 해오다가 마지막 이평선 98,000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금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해서 상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일단 뭐 전고점과 한 2019년도 고점 한 10만 원 이상권 가격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은 유가의 흐름과 맞춰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하루하루가 겁이 나가지고 맞아요. 예,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네. 예, 어떻게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벤트들이 워낙에 또 많이 산재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지표로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 예측치보다 더 하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목요일이죠. 소비자 물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준의 대응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속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쉽게 꺾였으리라고 생각은 조금 안 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혹시나 수치가 조금은 안정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연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내 한 3차례에서 4차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의 속도가 조금은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보면은 4개월 연속으로 뭐 이번 달 1월 달에 나온 거 보면은 일단 증가세 자체는 조금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4개월 연속으로 3%대가 나오고 있어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펴보셔야 될 좀 지표로 보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이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는 정말로 오랜만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결정을 단행을 해버렸는데 영국 ECB 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쪽이죠. 그쪽에서는 아직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도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연합 쪽에서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주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IT 하드웨어 쪽 이런 쪽들로 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이런 쪽들로 좀 집중이 될지. 왜냐하면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이미 어떤 플립 이런 폴더 이런 쪽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얼마나 초기 예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순환매에 의해서 수급 상황에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시장 상황을 크게 흔들 수도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지속성이 옵션 만기까지 이어지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무슨 요일에 있죠? 목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을 앞두고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월요일 날도 뭔가 우리가 좋은 흐름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됐든 트레이더이신 분들이든 일정 부분 매도의 시점을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로
고민을 할 텐데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만약에 장이 오른다면은 네. 어떻게 좀 현금 확보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어려운 과정은 좀 끝나가고 있으니 그냥 네. 계속 견디는 게 좋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알 수 없죠. 예, 우리가. 맞아요. 네. 단지 현재의 시점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판단하는 사용관 예, 예. 차장님의 감, 맞아요. 촉 요거를 한번 궁금해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결국에는 최종 판단은 이제 본인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수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등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한계선도 결국에 지금처럼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결국 부딪혀서 떨어질 지점도 저는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주황색 선 화면 보시면은 5일선, 5월선, 5주선이 되겠죠? 5주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수상으로 보면 오늘 기준 2825 정도, 2820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일단은 수급이 여기에서 정말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더 사면서 돌파를 시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여기에서는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는 보수적으로 다시 선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일단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5주선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으로 930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골고루 좀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숫자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이 네. 좀 괜찮기는 한데 카카오 관련주들도 좀 흐름이 좋네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인식들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네. 이상한 건가요? 원래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못난이 삼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네. 현대차, 기아, 모비스 흐름이 안 좋아요.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맞죠. 마이너스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가 정말로 수소 패권이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더 정말 패권 경쟁을 위해서 빠르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놨다고 하면은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로 들어가는 수소단도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잠정적으로는 일단은 손을 놓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잖아요. 제네시스에 대해서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주와 가치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PBR 단에서는 분명히 쌉니다. 자산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정말로 선진국으로서 지수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고가 연일 고가를 찍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미국이 잘 갔던 이유는 자기 자본 이익률 20% 이상을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10% 이상을 내는 쪽들이 반도체, 테크 일부, 화학 이런 쪽들의 일부 기업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는데요. 그게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미국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은 쪽들이 이런 쪽들이에요. 자동차. 그리고 향후에 어떤 2차 전지가 지금 글로벌 빅트렌드가 돼서 수소도 물론 같이 가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파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미국의 테슬라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했었던 GM이나 포드도 전부 다 전향하면서 빠르게 이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생업체, 리비안, 루시드 이런 업체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전체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7이란 말이죠. 7에서 8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7이나 8이지만 점유율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도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이런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주 단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네. 사실 요즘에도 그 자동차주가 이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냐. 네네.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 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은 안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갑갑할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야금야금 뭐 보면은 네. 1% 정말 지겹죠. 예, 0. 몇 프로 이러면서 오늘 가지 같은 시장에도 않으니까 빠지고. 예. 네. 근데 이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잠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게 화면상 주봉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2018년도부터 지분을 46%대에서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네. 뭐 팔고 있고 네. 예. 최근에도 전혀 늘리려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추가 매수할 만한 시점을 120주선으로 드리겠습니다. 120주선이라고 하면은 가격으로 17만 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왔을 때는 일단은 포트 비중에서 전체 현금 비중 다 투입하지 마시고요. 일부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도 손절 잡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기아 쪽은 조금 낮습니다. 애플카 관련돼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가 외국인들이 2020년도 한 2021년도가 되겠죠. 21년도 5월 달 이후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 보이면서 현대차보다는 주가 상황이 훨씬 낫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당장 접근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아차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현대차에 너무 물려 있는데 나 이거 팔기는 싫어.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결국에는 현대차 나중에 수소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확장한다고 했을 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120주선 17만 5천 원 한 중반대 정도 가격대 17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내심이 되게 필요한 네.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대감도 많이 줬는데 네. 예. 또 미국의 시장을 보더라도 뭐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네. 뭐 포드든 뭐 GM이든 자동차 배터리 내재화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체품과 같이 합작 공장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국내 기업들하고도 네. 현대차도 뭔가 그런 메시지가 나올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 내재화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 결국에 이제 수급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배터리를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LFP 배터리를 쓰던 업체들도 배터리 CATL에서만 받았는데 이원화를 시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탈 CATL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쪽을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보다는 물론 쉬운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쉬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향후에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발전된 기술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들보다 자동차 쪽 산업들을 하고 있는 쪽에서 내재화를 시켜서 지금부터 이제 개발하고 배터리 라인 깔고 글쎄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엔트리 쪽으로 들어가는 모델 정도에 들어가는 어떤 배터리들은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LFP 배터리 기술은 1996년도에 이미 완성이 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 라인만 갖추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가는 하이니켈 부분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의 배터리들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 글쎄요. 자동차 업체들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분명히 이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네. 어떤 면으로인가 맞습니다.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다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의 그 흐름인 네.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보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